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제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위기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권익 신장과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민, 관협력체계의 구축, 운영과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확보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이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667호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의 임신부 및 임산부 및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께서 정말 고민 끝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저희들이 이 용어를 보면요, 일단 용어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위기 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조례에도 보면은 위기 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3조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2항에 보면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 제가 이 조례만을 볼 때에는 위기 임산부가 계시고 위기 임산부와 그분이 같이 또 있는 그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법을 봤어요. 이제 모법이 되는 특별법을 봤더니 특별법에도 3조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또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건 아니고 위기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자녀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정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위기 임산부 및 그 자녀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도 저는 이거 표현 자체가 무슨 해석이 필요한 표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지금 가장 이 조례에 대한 딜레마가 뭐냐면 그 아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동복지법상 아동 몇 살까지입니까? 18세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담고자 하는 내용과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달라. 제가 볼 땐 특별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이 보호 출산을 통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게 아동입니까? 법적? 그건 아니죠. 담고 있는 의미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례에다가 이 아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아동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 따로 내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위기 임산부가 그렇죠. 낳은 아동을 그래. 그러니까 맞아요. 위기 임신으로 인해서 출생된 아동을 특별법 제11조에 보면은 보호 출산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라고 네, 표기가 돼 있어요. 네. 그걸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 보호 출산을 통해 이 위기 임신부가 보호 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예요. 근데 우리 조례는 그런 것도 없고 일단 특별법에서 아동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고 그럼 우리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아동이 보호될 수 있게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럼 18세까지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조례대로라면. 근데 실제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과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검토한 국과장님과 모든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의 아동은 그 아동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정의가 따로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여기서 답을 구해봐야 제 주장이니까 지금 계속. 그리고 제 3조 제 1항에 보면 평택시장은 평택시 위기 임산부 및 평택시에 거주하는 아니면 평택시에 뭐 주소를 둔 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평택시 위기 임산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빼먹은 것 같지 않아요? 평택시장은 평택시 위기 임산부 및 그 자녀인 그쵸? 평택시 위기 임산부는 아니잖아요. 평택시에 거주하는 혹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아니면 평택시에 뭐를 하는 뭐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평택시 소년소녀 합창단도 아니고 이런 명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희 지금 이거 검토 보고서에 있던 거라 10조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이거는 뭐 수정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종사하였거나 종사하였던 같은 분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수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용어 정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 2조를 보면은 저희 지금 조례가 이 부분도 지금 모든 용어 정리를 그냥 특별법 2조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예. 네. 굉장히 이것도 다른 조례 없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특별법 2조를 봤습니다. 위기 임산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이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굉장히 엄격한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 이게 객관화가 안 돼 있으면 이걸 누가 판단하죠? 이래서 혹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누가 판단합니까? 그 부분은 네. 이제 뭐 기초생활보장이든 한부모가족지원법이든 뭐 네. 임산부 및 영유아 네네. 건강증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 법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대상자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네. 그런 법들에 이제 적용을 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가 담으려는 거는 특별법과 제가 다 봤을 때 정확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법률상, 법 조문상 이게 과장님 그 아이 출산하고 할 때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뭐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심리적 어려움 뭐 심리적으로 어렵죠. 예. 근데 그게 이 객관화가 너무 안 돼 있어. 제가 보니까 특별법 자체가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특별법이 너무 그냥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객관화가 안 되는 특별법이야,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조례에서 뭔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이게 지금 뭔가가 좀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네. 정해 시간에 좀 또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정구 의원님께서 제 3조에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임기임산부면 그 자녀의 아동이 17세까지라고 18세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 그러니까 특별법이 이게 그 제정된 이유가 이제 그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출생을 하고 신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 그 위기 임산부도 보호를 하고 아이도 보호를 하자라는 이제 차원에서 그 특별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영유아를 그냥 살해하고 유기하고 이런 행위를 이제 근절되지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위기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그 출생 등록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위기 그 산모도 자기 본인의 것을 좀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 임산부도 좀 보호를 하고 아이도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지 됨에 있어서 그 출생 신고를 그 부모의 이름이 아닌 어떤 그 약칭을 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기 임산부의 와 또 이제 아이도 같이 안전하게 하되 6개월까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17세가 아니라 그 아동을 출생을 하고 6개월 전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아는 때까지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특별법을 담아서 여기에 그 아이는 6개월 전까지 아이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저를 쳐다보시면. 예, 최선재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러면 표현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동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18세까지 이제 법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로 돼 있고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호출산 지원과 영유아 보호에 관한 조례안 뭐 이렇게 가면 그런 특별법 이렇게 갔으면 영유아 7세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또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어가 법인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아동은 지원에 대해서 할 때 아동복지법을 봐서 아동 18세까지 그럼 18세까지 지원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법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 최선재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의미도 알고 있고 특별법에서 그 부분들을 인용해 온 것도 알고 있고 해서 저는 특별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위 법률이 지금 특별법이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의해서 도나 시군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할 때 이 특별법을 인용했을 때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이 조례대로 법 용어를 해석하면 약간 취지와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뭐 어떤 지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제 의원 발의로 이제 조례안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뭐 이런 조례안은 결국은 이제 뭐 특별법까지 이렇게 제정이 됐었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뭐 인구 절벽이나 출생률 저하에 따른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자구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이런 뭐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특별법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지금 상위법 특별법에 근거한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과의 어떤 차별성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법과 그러니까 조례가 없으면 그 상위법에서 전부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특별법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만의 고유한 이쪽 그 상위법에 근거한 고유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또 어떤 뭐 시행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별성이 있겠죠. 구체적인 차별성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비용 추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뭐 1억, 뭐 2억 미만, 뭐 지금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비용 추계를 안 잡으셨는데 저는 늘 조례안 심사를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비용 추계는 하셔야 된다. 1억 이하래도.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령상 뭐 총 2억 미만인 경우에 비용 추계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예산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뭐 굳이 뭐 예산 안 세워도 되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 추계가 2억 미만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예산은 예측 예산은 좀 꼭 기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특별히 이제 특별법과 우리 지금 조례안의 어떤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확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조례안 4조 같은 데도 보면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실시할 수 있다. 5조에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에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 다 보조할 수 있다. 또 예산 확보 문제도 시장은 예산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거 전부 다.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어떤 그런 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아동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게 특별법에서 아동이라고 하니까 조례에도 이제 아동이라고 했는데 아동의 범위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타켓화하는 것은 영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영아.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보호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동이라고 하니까 잘못 호도될 수도 있겠더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좀 보완책은 대표 발의하신 최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이건 보완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조례안으로 그냥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그 오르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조례가 이제 그 발의가 되면 저희가 이제 좀 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더 환기할 수 있고 또 그 예산 관련해서도 이제 뭐 기존에 있는 이런 대상자가 이제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체계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뭐 따로 예산을 이제 이렇게 책정하지 않아도 이런 대상자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좀 네, 고민해서 보완 좀 하셔야 추가적으로 될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앞선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과 좀 중복되는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여쭙고자 싶어서 이게 뭐 특별법 정의에 보면 위기 임산부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에 인해서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의 구체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것이 있나요? 그러면 기준이 마련된 것이 없다면 누가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뭐 이런 거라도? 그거는 네. 지금 이제 법 시행령에 보면 네. 지역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그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 기관에서도 어쨌거나 예산이 지원되는 거이기 때문에 네, 네. 상담 기관에도 네. 시에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위기 임산부로 판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준은 제시가 되어야 상담소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담 기관은 경기도에 한 개소가 네. 지정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거는 아직 모르시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최근에 뭐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번 주 중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기 이전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 검토 후에 내려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한 곳이 보호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한 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지정된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지역 지정을 하게 상담 되어 기관을 있고. 지정을 했는데 경기도는 그 광명시에 아우름이라는 시설 상담 기관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신청은 어디다 해요? 또 저희는 내가 이제 이런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평택시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는 여성보육과에서는 성남에 있는 이곳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지정을 받으시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네, 안내해드리고요. 지금 아동복지과에 그 임산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입양 관련해서는 별도로 담당 직원이 지정돼서 지금도 상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 성남에 있는 곳에 가서 지원을 받으면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사업이 그러니까 이 위기 임산부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제 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복지부에서 바로 예산을 주지 않을까 그 기간으로. 그게 지금 아직 시행령이 올 7월에 이제 그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평택시에서 이 상황 파악이나 실태 조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고 지원됐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얼만큼의 지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네, 저희 이제 저희가 공무원에서 예상하는 좀 네네네. 임산부는 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1명이 해산급여를 지원받았고 그다음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25년도 임산부 등록 대상자가 2,630명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기 임산부가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 이제 미성년이 뭐 임신을 했다든가 원하지 않았던 그 임신으로 인해서 그 뭐 어려움 그러니까 아동을 유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체 사망,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체 사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체 5항,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58호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경로당이 미설치된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와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접한 2개 이상의 통리의 경로당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통합 경로당으로 등록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임대 지원 사업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경로당 신축 또는 매입을 통해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59호 평택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정의에 관한 사항 및 읍면동단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이 법적 의무화됨에 따른 것으로 우리시 조례에도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시민이 가까운 생활권 내에서 평생교육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학습 거점으로 기존의 단순 취미, 여가 중심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입니다. 해당 센터를 통해 문해교육, 시민교육, 인문교양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며 권역별 3개 읍면동을 우선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와 수요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본 조례를 기반으로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평생학습 도시 평택의 의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통합경로당이 동삭동이 최초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을 해주시는군요. 기존 전세를 얻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뭐 경로당을 얻기, 뭔가 건립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상가 지역에 있는 뭐 이렇게 원룸이나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해도 어렵게 얻거나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르신분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제 2억 원씩 지원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보증금이. 최고 그러면- 금액이 2억. 네.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셨던 곳들도 우리 이거 안 하고 구입해서 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조례를 보면 이제 뭐 상가 지역에 있는 곳을 매입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상가 지역의 매입이라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입하고 기존에 이제 임대를 해서 27개소를 지금 운영을 네.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시유지나 아니면 아까처럼 통합경로당을 좀 신축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조례 부분은요. 네. 아니 내용 중에 보면 시유지에 이제 주요 내용은 시유지에, 네, 시유지에 건립할 수 있긴 하는데 있다라고. 뒤에 내용 중에 상가를 매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나요?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접 지역에 소재한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매입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것들이 사항이 있는 거고요. 사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이제 통합경로당 기준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유지나 그러니까 예. 주요 내용은 네네. 주요 내용은 이제 통합경로당을 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시는 내용이고 예. 그리고 도저히 못 구하는 곳은 시유지에 이제 건물을 짓게 하는 것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신설된 내용을 보면 시장은 경로당을 신축할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접 지역에 소지한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동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설한 거는 이제 통합경로당하고 저기 시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동만 한 겁니다. 항목이. 항을 이동한 내용이다. 원래 있었던 내용이다. 그러면은 내용을 원래 있던 내용이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상가 같은 데도 매입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네. 것 같은데 상가라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할 수 있는 용도인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해서 할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 비전 일동 같은 경우도 원룸 지역에 정말 어렵게 부탁하고 해서 2층, 3층에 경로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 근데 이 매입이 가능하다면 이게 뭐 전세금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매입해서 하겠다라고 그 조건,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쓰는데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오케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전세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전세 말고 매입해서 쓸 수 있게 해줘라고 제안을 하게 된다면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조건만 맞으면. 그 지원은 예.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매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최고 금액이 이제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해서 120%까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게 최고 금액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금액이 2억이 시내는 못하니까 전세들을 쓰시고 계신 거고 저쪽 뭐 좀 지가가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쓸 수 있게 한 제도.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시의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를 평택시에서 발의했습니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200여 개 정도의 마을에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7대 의회 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27개소가 더 늘어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더 쥐어짜도 이제 임대는 나오지 않아요. 제 지역구에도 아무리 해도 임대할 수 없는 통과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유지에 이제 시유지를 좀 내어주고 건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라는 전 세계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어떤 복지 시스템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모든 마을에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느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어서 급량과 모든 게 다 따뜻하게 뭐 지원이 되는데 어느 마을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이분들은 뭐 급식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좀 모여서 공동체로 좀 독거노인분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런 굉장히 그 우려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또 한 번에 획을 긋는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 3조의 3 이제 신설 조항에서 제가 이제 계속 이 부분 시유지에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주장을 했고 고민했던 시의원으로서는 여기에 시유지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미사용 시유지라든지 일반 행정재산 중 뭐 시유지라든지 뭔가가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지 않습니까? 이 조례만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시유지라는 표현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다. 시청 옆에 지어주세요. 뭐 시청에 주차장 한쪽 잘라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필지 분할해서 지어주십시오. 뭐 주차장 한쪽에 필지 분할해서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례상으로는 이 조례대로면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유지라는 용어는 다시 한번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생각했던 그 의미를 좀 담아서 용어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은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의원님께서 이제 우려하듯이 시유지를 다 이제 너무 폭넓게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옆에다 지어달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그 부분을 조례를 들이밀면서 이거 지을 수 있지 않냐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조 3항 뭐 신설 조항인데 제가 약간 이거를 잘못 해석을 했더라고요.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예를 들면 저희 팽성읍에 함정 1리와 신대 4리가 같이 쓰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 둘 이상이 쓰고 있는 경로당 왜 통합 경로당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2개 이상의 경로당이 통합하여서 운영되어지는 경로당에는 지원이 2개 경로당 몫이 지원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저희 지역에 안정리에 보면 3개 경로당이 같이 쓰는 데가 있고 또 팽성읍에 뭐 저쪽에도
함정일이 뭐 신대사리가 같이 쓰는 이 2개 이상의 이 조항대로면 딱 제 해석이 맞아요. 2개 이상의 통리의 경로당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 통합 경로당으로 등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조항 들이대면서 야 이거 함정일이 신대사리 여기 들으면 2개 이상의 통리가 모여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가. 근데 저는 이 조항을 가지고 좀 그렇게 들이밀겠죠. 2개 이상의 통리가 모여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 통합경로당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저는 그 지원을 요구하겠죠.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항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함정일이 신대사리처럼 통합하여 운영하는 곳에 지원을 조금 더 2개 경로당의 몫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좀 같이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것도 그러면 검토해서 정의 시간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대로면 그렇게 해석돼요. 지금 문자 그대로. 오히려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로당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신축이 안 되죠. 지금 이 조항대로면 운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운영하는 경우, 운영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이거는 하는 현재형이잖아요. 현재 실제로 이 조례가 담으려는 그 조항의 통합경로당은 현재형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본식 표현인 것 같아요. 미래형이 없어요. 일본어 표현에는. 현재형 써도 미래가 될 수 있다고요. 너무 좋은 조례고 원안 가결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시유지라는 부분 잘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2조 3항 검토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좋은 조례가 통과가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통과가 됐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이거 뭐 시유지에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여기에 뭐 이동 조항이 이동이었지만 어쨌든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이게 매입을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좀 복지국 실링 안에서 경로당 시유지에 지을 수 있는 예산 편성 추가해 주십시오.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3억? 기존에 얼마 편성돼 있죠? 기존에는 지금 올해 24년 5년도 예, 2억으로만 편성이 돼 2억밖에 있고요. 없죠. 예, 지금 이제 통합경로당 그러면- 같은 경우 신축은 5억 3천 정도 잡고 네, 있습니다. 거의 그 저희 예산에 1개 정도 지을 수 있는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 기존의 조례대로는 1개 이상 짓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복수의 건축이 이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까지. 의원님들이 다 약속할 거예요. 그 예산 삭감하지 않겠다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그 예산은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네, 뭐 이렇게 대상지를 찾고 그러는데 네.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안 좀 걸려요. 소요가 좀 될 소요되지 것 않아요.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최대한 바로 네.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2025년도 행감에서도 한번 다뤄볼까 하다가 안 했는데 뭐 나쁜 측면에서 다뤄보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었고요. 일단 그 우리 평택시 경로당 현황 개수가 이 양적 측면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노인 인구 대비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했었던 것은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파악한 결과 3위 정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전체 65세 이상 노인이 한 8만 5천여 명 되고, 지금 경로당 개수가 파악된 게 이제 630여 개인데, 지금 전체 노인 인구 대비해서 따져보면 134명당 한 개의 경로당을 보유한 걸로 돼 있어요. 산술적으로는 적지 않다. 이분들이 전체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들이 다 이용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경로당 수는 적지 않다. 양적인 면에서는 충족되는데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 예산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로당 예산? 예, 64억 정도 책정이 돼서 64억이면 다른 예, 지자체에 운영하고 비해서는 있습니다. 뭐 한 개당 경로당 한 개당 지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나쁘지 않은 나쁘지는 않은 그렇죠. 상황입니다. 나쁘지는 않, 적어도 나쁘지는 않은 것 네.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활성화가 양적, 질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 636개소의 경로당이 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느냐? 이건 또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 실제 문이 닫혀 있는 곳도 상당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이제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그런 경로당도 이 지금 636개 경로당에 상당히 많은 비율도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로당 지원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우리 지금 국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시고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뭐 행감은 아니니까 이 통합 경로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가 제가 지금 일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 운영이 안 되는 곳, 뭐 폐쇄 직전인 곳, 뭐 이런 곳을 통폐합하려는 그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뭐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같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하기도 어렵고 매입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임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통합 경로당을 좀 기존에 설치가 돼 있어도 이제 주변에 또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에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좀 신축을 해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시내라고 하면 뭐 어디를 뭐 밀집 저희가 지역을 이제 말씀하시는 아무래도 거예요? 이제 이번에 동작동을 해드리는 이유도 네.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보완하고 한 구에서만 신축하는 것보다는 좀 통합으로 좀 운영을 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또 경로당에 대한 뭐 또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라든지 뭐 지원책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말씀을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뭐 운영이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과 사를 가려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경로당에 대한 양적 질적 그 어떤 평택시의 수준에 대해서도 우리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가 경로당이 있는데 평택시에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 또 지원 예산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노인에 대한 어떠한 그 예우 차원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 받으시는 분들 대상자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업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유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평생학습 센터를 동별로 설치하게 읍면동 평생학습 센터를 이제 지정해서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조례들이 개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신설을 해야 되잖아요. 센터를 지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센터를 신설하진 않고요. 기존에 그 지역에 있는 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읍면동 평생학센터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센터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그렇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지정이 되면 평생학 센터에서 전체를 총괄하게 되나요? 그렇죠. 예, 평생학센터에서 총괄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좀 비슷하거나 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체계로 고민하시는 겁니다. 예, 전혀 다른 체계고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별개로 저희는 평생학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이런 정도로 가지고 고민하시면 각 동별로 주민자센터는 이동은 이 정도 위치, 여기는 이 정도의 위치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우선은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권역별로 한 군데씩만 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확인해서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읍면동 센터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평생학습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평생학습 센터의 소속으로 배치가 돼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 직원을 읍면동별로 별도로 다 20여 개 읍면동을 배치하진 않고요. 일단은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 평생학습 센터에서 직접 저희가 이제 평생교육사분들이 가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전 1동이다 그러면 배다리 도서관을 예를 들면 지정을 해서 평생학습 센터로 비전 1동 센터로 지정을 하게 되면 네네. 거기서는 비전 1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사서분들과는 별도로 평생학센터의 평생학사나 직원분들이 나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된다. 예, 맞습니다. 장소를 빌려서 운영하게 되는 형태의 고민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의 정의에서 평생학습 그 제2조 1호에 보면 평생학습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 조례의 상위법이 평생교육법을 따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생교육의 내용을 평생학습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으로 표현하지 않고 평생학습이라고 표현해서 2조 1호를 표현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네. 저도 의원님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 평생교육법은 그 2007년도에 생긴 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평생학습 조례는 2019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교육하고 학습의 차이를 저도 좀 찾아봤는데 교육은 주로 교육자가 주도해서 어떤 구조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학습은 학습자가 주도되고요. 비형식적인 환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육보다는 학습이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저희는 학습의 개념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그 평생교육의 정의와 평생학습의
평생 학습의 정의를 같이 조항에 넣고 있거든요, 조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평생 교육과 평생 학습을 별도로 넣어두는 것이 좀 옳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